정치권의 판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은 저희가 아크릴판을 굉장히 큰 걸 하나 놓고 네. 있어가지고 요게 있으면은 규정상 벗으셔도 원하시는 분은 쓰셔도 되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급박하게 정치권에 많은 사건들이 터졌는데 제일 큰 건 청와대 회동이 성사된 거 이거죠? 그렇죠. 뭐 앞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미묘한 갈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만나지? 뭐 이런 힘겨루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만났고 171분? 그러니까 171분. 거의 3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도 3시간 저녁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렇죠. 1차, 2차 이렇게 가서 한 3시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 이야기가 되게 많이 오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회동에서 뭐가 풀렸느냐, 아니 뭐가 풀렸기 때문에 회동이 가능했느냐. 어떤 게 문제냐? 이게 뭐 자의 반 타의 반인지 모르겠지만은 감사위원 임명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는데 그건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풀려버린 거죠. 윤석열 당선인 쪽 손을 사실 들어주면서 그렇죠. 뭐 그냥 마무리가 어쨌든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 같은 경우에도 용산 이전 하겠는데 5월 10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그때 이제 당선인 측에서 데드라인으로 정한 게 25일이었단 말이에요. 요 날까지 돈을 집행을 한다고 해야지 최소한 그날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어찌됐든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3월 25일은 지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큰 두 가지 문제가 뭐 어쨌든 해소됐으니까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니 사실 이 자리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슈가 여러 개인데 일단 집무실 이전 문제는 논의가 됐고 네. 추경은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 MB 사면 문제하고 인사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고 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선 MB 사면 왜 거론조차 안 됐을까? 지금 어젯밤 어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당선인 측에다가 내 사면을 구걸하듯이 요구하지 말아라. 예, 뭐 저도 이런 뭐 그런 기사를 얘기했다는 봤습니다만은.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추경 편성이다, 뭐 청와대 이전이다라는 건 국정의 연속성 면에서 양자가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은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뭐 당신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뒤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은 그게 뭐 안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일은 아니니까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왔겠죠. 분위기가 그게 좀 아닌 쪽으로 잡혔는데 그럼 그 저녁 먹으면서 꼭 해주십시오 했다라가 뭐 곤란합니다 하면 분위기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아닌 쪽으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선인 쪽에서 안 꺼냈을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제 보도처럼 MB 측에서 정말 꺼내지 마. 그러니까 부탁했을 수도 제가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제가 한 작년부터 그 말씀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만기 형기를 다 채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20년, 17년이었기 때문에 그럼 아마 이전 대통령이 이명박 2036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30몇 아마. 년이에요. 예. 네. 그때까지 있겠느냐. 그럼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형식은 모르겠지만은 그 중간에 나오긴 나올 텐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지금은 아니지만 한 달 남은 임기 중에 전격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뭐 김경수 전 지사하고 동반 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빨리 꺼내진 게 부담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 좀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한번 선택지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쪽이시고. 네, 근데 뭐 모르는 거죠. 또. 물론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유영민 실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래요. 네. 장소는 알아서 그 정부에서 결정하셔라. 다만 이전하는 데 따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 네. 방점이 면밀히 검토에 찍힌 건지 협조하겠다에 찍힌 건지.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장소는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게 약간
뭐가 좀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하긴 장소가 국방부라는 게 지금 그렇죠. 문제니까. 예. 그렇다면 뭐 지원 쪽에 찍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2달 3달은 걸리지 않겠어요. 아마 짧게 잡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돼야 2달 3달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뭐 못하게 하지 않겠죠. 그럼 네. 윤태곤 실장 보시기에는 협조하겠다 쪽 방점이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합니다. 당장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올릴 줄 알았는데 바로는 안 올리더라 해서 결국 면밀 검토 쪽에 찍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면밀 검토라는 건 이런 거겠죠. 자, 지금 청와대에서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하고 협조 잘하십시오. 뭐 행안부하고 협조 잘하십시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수위가 이제 국방부, 행안부 같은 데하고 논의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국방부, 행안부에서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냐. 예.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윤 회동 이후에 좀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큰 갈등이 있었던 거는 서로 간에 부담감인 거고,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현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대척점의 상징으로 서는 거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6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뭐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양산에 출마자들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이제 지워놓는 게 좋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하고 관계 형성에서 되게 갈등의 수위를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는데 이런 갈등까지 높여놓으면은 검찰 수사에 대한 시각도 더 정치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차 부담이군요. 그렇죠. 이 국면이 갈등 국면 지속되는 건 피차 부담이다. 이번에 이제 털고 가는 걸로 국면 전환이 됐다고 보시는 거고, 윤 실장님은. 그러니까 불거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앞서 이야기했던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불거질 때 불거지더라도 쌓아놓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하나 보겠습니다.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 남녀 2,512명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입니다. 아직 뭐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전망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긍정, 잘할 거다라고 본 분이 46%, 부정, 잘 못할 거다라고 본 분이 49.6%. 부정적인 게 좀 높아요. 네. 근데 여러분 추이를 보십시오. 추이를 보면 3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추이 보면은 긍정이 올라가고 있고요. 부정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아닌가요? 빨간 게 부정 아닌가? 빨간 게 부정인가요? 예. 그렇군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거 국면 전환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게 나오고 나서 이제 만나. 그런 답이. 예. 저는 저 데이터를 지금 빨강 파랑을 바깥으로 바꿔보고 그래서 국면 전환이 됐단 말씀이신가 했더니 저렇게 됐기 때문에 만나게 됐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거다. 오늘 나온 거는 또 약간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온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생각할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예.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네. 두 사람이 좀 만나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라라는 그 기대는 거의 일치된 기대일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또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국무총리가 이제 또 인선이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터닝 포인트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에 이르면 발표될 거다. 누가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처음에 포인트는 이거였죠. 예. 안철수냐 아니냐. 예. 제가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좀 자기 마음을 먼저 정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안 하는 쪽으로 발표한다 이런 보도가 많죠. 자, 지금 속보 네.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나왔네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 연답니다. 아마도 총리가 아닌 당으로 돌아가겠다 쪽으로 발표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자, 속보 나왔습니다. 11시 30분 기자회견. 총리가 아닌 당권 도전을 이야기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 왜 총리를 포기했을까요?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물론이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총리를 하면서 안 위원장이 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뭐 과기부총리 같은 걸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또 반대쪽은 이제 당권이 있는 건데 네. 안 위원장이 만약에
이 총리를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런 거겠죠. 지금 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합당하는 건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렇죠. 그럼 지금 안희 원장 주변의 인력 풀을 보면은 내가 내각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 뭐 누가 대신 남아서 이게 당 쪽에서 우리의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권은희 의원은 같이 안 간다 그렇죠. 그랬고 그 이태규 의원 한 명 정도가 이태규 현역 의원은 좀 이 의원이고. 표면적으로 나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전략가적 이미지가 맞아요. 강하니까. 예. 예. 그럼 탁 믿고 맡길 나는 저 국무총리 갈 테니 당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할 만한 그런 이 풀이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으로 돌아가서 당연하게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아니, 당권 도전을 만약 시사한다 그러면 사실은 당대표 선거는 지금대로라면 내년이거든요. 내년? 그러면 혹시 안철수 위원장이 합당 후에 전당대회 다시 여는 걸 생각하고 있나? 글쎄요. 그게 지금 현재 구성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처음이 되게 지금 안보 상황도 좋지가 않고 청와대도 이전해야 되고 이제 숙제가 되게 많은데 네. 거기다가 전당대회도 합시다라고 하나 더 얻는다? 어, 저는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분명히 내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네. 도덕적 물론 지금 뭐 이제 전작년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럼 당 대표 내려와라 그럴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어쨌든 대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인데 뭐 중간 내려오라고 할 명분이 없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훨씬 방대한 판인데 네. 윤태곤 실장이 주목하는 판은 어떻습니까? 뭐 경기도가 이제 첫 번째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지역별 표심을 쭉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선 쪽이 영남, 충청, 서울, 강원이고 이재명 전 후보가 앞선 쪽이 이제 호남하고 경기, 인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경기가 한 4% 차이가 났을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곳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이 이제 2년 남았기 때문에 네. 여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이제 도로 탈환해가지고 온다면은 자 국민들이 우리한테 계속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좀 잘해보라는 뜻이다라는 식의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곳이 경기도.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옛날에 법카 논란 이런 거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경기도 정권이 교체됐을 때, 지방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런 문제도 만만한 문제가 민주당은 또 아닌 그 고민도 거죠. 하겠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박원순 전 시장 때 있었던 시민단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털고 가겠다.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경기도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하, 그렇군요. 이 얘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경기지사에 재도전한다. 뭐 네, 이거 그건 말 안 저는 되죠? 네, 뭐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자, 양쪽 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곳인데 그러면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안민석, 조정식,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뭐 경기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안민석, 김동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일 경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은 뭐 이재명의 친구, 뭐 김동연이 협치할까봐 겁난다라고 하니까 좀 강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 안민석. 그렇죠. 예.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후보가 됐을 때는 경제, 뭐 안정감, 중도층 이런 식의 컨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반대라는 거죠. 예. 그 컨셉이. 완전 달라진다. 그렇죠.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은 이기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 뭐 김동연 후보한테 좋아요 눌렀다가 그건 송영길 후보군. 네네. 송영길 대표군요. 자, 서울시장 얘기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 가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 한 명 짚고 갈게요. 유승민 전 의원. 네. 경기지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주변 이야기로는 나오는 쪽으로 조금 강해졌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했을 건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좀 뭐 가족들의 피로감 이런 이야기도 좀 듣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58년생일 거예요. 우리 그 생년이. 그러니까 참 정치를 뭐 완전히 그만두기에는 좀 이른 나이인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급을 높이니 낮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기도지사의 급이라는 게 네. 과거보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이재명 그 후보를 배출한 곳이고 인구만 해도 서울보다 한 200만, 300만이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라든지 경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지사가 낫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가 나간다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선거 컨셉 같은 게 네. 좀 경제 쪽으로 갈 수도 아. 있는 것이고. 그 양쪽이 맞물려서 대진표가 그렇죠. 짜지는 거네요. 유승민 전 의원 은퇴냐, 정계 은퇴냐, 경기지사 도전이냐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거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 4월 2일까지 일해가야 돼요. 그 지방선거는 주소 또. 옮겨야 돼요. 예, 예. 맞아요. 자, 서울의 경우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도전하는 게 지금 뭐 확실한 네.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오세훈이라는 목표를 놓고 대상을 놓고 대진표 짜야 하는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경기도에 비해서. 대선 때도 한 4% 졌었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뭐 차이가 거의 되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20% 가까이 네. 났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지만 서울시를 그냥 내놓을 수 없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은 묶여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기면 아주 좋은 거고 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버텨줘야지 그 밑에 이제 구청장 그리고 경기도의 서울의 주변에 있는 요즘 위성 도시란 말 안 씁니다만은 그 서울하고 그 관계 형성이 이제 강한 인구 60만, 네. 70만 있는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시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거물급이 나와야 된다. 송영길 대표가 나서셔라라고 어제 이른바 7인회로 불리는 뭐 저 정성호 의원, 김남국 의원 그런 분들이 송영길 대표를 찾아갔대요. 절로 꼭 나오셔라. 근데 제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윤호중 위원장은 거물급 몇 분 더 있다. 네. 차출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 대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일단 서울은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든 게 있고 그리고 전망이 경기도보다 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또 오세훈 씨는 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건데 여기도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이지만 컨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 이렇게 나오면은 뭐 대선의 연장전이냐? 약간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새로운 컨셉의 사람이 나오면 좀 단절시키는 느낌이 있는데 새로운 컨셉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 나오는 게 이낙연 전 대표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좀 그분도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그리고 차출을 이제 뭐 추대면은 이분이 나서시지 않겠느냐라는 측근 그룹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당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혹시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것도 그리고 아니라고 종로 보세요. 국회의원을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명분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 박주민 의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박주민 의원의 상징성은 또 그 임대차 3법에 네네. 대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의 느낌은 또 아니라는 점 그런 면에서 머리가 훨씬 더 아픈 거죠. 고민이 그래서 깊은 네. 거군요. 당내 구도 측면에서도 좀 고민이 있지 않아요? 이른바 친명계, 뭐 친문계 대략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나가도 이기는 데 같으면은 그 경쟁이 치열한데 예. 서울은 약간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미는 느낌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당신이 나가라. 아. 그리고 이제 뭐 이기면 대박이고 아하. 뭐 지더라도 이게 잘 버텨줘야 된다 이런 식의 느낌. 자, 30초 남았는데 요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이 언제 등판할 것인가? 뭘로 등판할 것인가? 뭐 지금 총선 재보궐선거 얘기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지사 또 나서는 거 아니야 얘기 나오고요. 당대표 얘기 나오고요. 뭐 쪽이 제일 맞다고 보세요? 일단 지방선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최소한의 지원. 얼굴은 나타나가지고 이제 손 들어주고 좋은 분입니다. 제가 가까웠던 분입니다라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네. 그 결과를 보고 좀 움직이겠죠. 아,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까운 거는 8월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뭐 본인이 나선다든지 아니면 조금 지원 사격을 한다든지 예. 지방선거까지는 그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판 윤태권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